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class. Since you have covered the words that are needed to read the news, why not we just get down to the news right now. 자, 그러면은 기사에 들어가 보도록. 근데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죠. 지금 현재 시간은 2021년 8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34분 32초 33초 34초 이런데 밖에 나가 보니까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는 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아무래도 이제 가을을 재촉하는 그런 비겠죠. 그죠? 비가 한번 내리면은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지고 한 번 더 내리면 좀 더 쌀쌀해지고 쌀쌀해질까요? 아니면 좀 더 이제 날씨가 이제 좀 덜 더워지고 좀 살만한 이제 시간이 좀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기사에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일본 사람 히로유키 아키타라는 사람의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hina's neighbors hope Afghanistan pull-out means a pivot to Indo-Pacific. 중국의 이웃들의 희망사항은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인도태평양으로의 피봇을 의미하길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으로 미국의 관심이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길 희망한다는 거죠. 중국의 그 네이버들은. 이 완전 좀 이렇게 이기적인, 그죠? 인도태평양이라면은 그러면 뭐 아프가니스탄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뭐 그죠?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중국의 이웃인데. With the withdrawal completed, Washington's strategic shift can commence. 철군이 이제 완료된 상태에서 워싱턴 미정부의 전략적 변화는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catastrophic turmoil in Afghanistan following the withdrawal of U.S. troops has raised serious concerns in East Asian capitals. 미군 부대의 철군 이후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있었던 이 재앙적인 이 혼란 사태는 동아시아의 수도들에서, 즉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올려왔습니다. The scenes of desperate Afghans trying to get a spot on a U.S. military aircraft departing Kabul have left a deep, indelible image of a declining U.S. leadership. 지금 카불을 떠나고 있는 미국의 군용기에서 어떤 자리를 하나 차지하려고 시도를 하는 필사적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하락해가는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깊고 지워지지 않는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However, Asian countries do not see this week's turmoil as an event that marks a major shift in U.S. foreign policy.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국가들은 이번 주에 있었던 이 혼란 사태를 갖다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이벤트, 사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It was the Obama administration that decided on the withdrawal as part of a broader pullback from the greater Middle East. The Trump administration negotiated with the Taliban to set conditions,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only implemented what everyone already knew to be U.S. policy, even if the timing and method of withdrawal were far from ideal. 이 철군을 결정한 것은 이 철군을 갖다가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중동으로부터 폭넓은 그런 철군의 일환으로 결정을 했던 것은 바로 이 철군을 갖다가 했던 것은 바로 오바마 행정부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탈레반과 그 조건을 갖다가 이제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설정하기 위해서 철군 조건을 갖다가 세팅하기 위해서, 그죠? 설정하기 위해서 협상을 트럼프 행정부는 했었었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단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미국의 정책으로 모든 사람이 미국의 정책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단지 실행만 했을 뿐입니다. 비록
그 철군의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철군의 어떤 방법은 뭐 이상적인 거 결코 이상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미군 정책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미군 정책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미군 정책으로 알고 있는 것을 단지 바이든 행정부는 실행에 옮겼을 뿐인 것이죠. Now Asian countries are watching closely to see whether and how the end of military involvement in Afghanistan will affect U.S. President Joe Biden's approach to the Indo-Pacific region.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 개입의 그 끝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 개입의 그 종말이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의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미칠지 하오니까 어떻게 미칠지 그런 어떤 방식이 어떻게 미칠지 혹은 어떻게 미칠지와 그리고 또 미칠지 또 안 미칠지를 보기 위해서 밀접하게 굉장히 가까이 들여다 미국 아시아의 국가들은 watching 눈여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Governments from Tokyo to Taipei don't believe that the turmoil in Afghanistan have negative repercussions for the Indo-Pacific, not least because of their region's geostrategic importance. Not least because of their region's geostrategic importance. 그렇죠? 근데 도쿄, 일본의 수도인 도쿄죠. 도쿄에서부터 타이베이, 타이베이에 이르는 이르기까지의 그 정부들은 아프가니스탄 내에서의 이 혼란 사태가 인도 퍼시픽에 대해서 네거티브 리퍼커션,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 좋은 영향을 자신들의 지역의 지정학적, 지리 전략적인 어떤 중요성 때문만은 아니겠다. 자신들의 지역의 지리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만은 아닌,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만이 아닌 인도 태평양에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은 안 미칠 거다. 아프가니스탄의 터모일, 혼란상이. 이게 일본이라든가 이렇게, 그죠? 태국이라든가 이런 정부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On the contrary죠, 벌써. Insofar as the U.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allows Washington to engage more deeply in the Pacific, they even welcome the pullout. 근데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국가의 정부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의 철군은 미국 정부가, 워싱턴이니까 미국 정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더 깊숙이 관여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들은 그런 정도까지 그들은 심지어 그 철군을 환영하고 있다는 거죠. 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것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좀 더 미국이 관여한다면, 인게이지 할 수 있다면, 더 more deeply하게, 그죠? 그들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면은 그들은 그 미군의 철군을 오히려 아프가니스탄 내에서의 이 혼란을 반기고 있다는 거죠. 옆에 있는 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So far, China's regional neighbors have applauded Biden's diplomacy not because he's doing anything fundamentally new, but because he's continu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ies in the Pacific, just as he did in Afghanistan. 현재까지 중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그 지역의 그 이웃들은, 중국 지역에 있는 이웃 국가들은 바이든의 외교에 대해서 칭찬을 박수를 쳐왔습니다. 이 박수를 쳤는데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바이든이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트럼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을 갖다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걸 또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가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했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이든의 그 외교를 갖다가 이 중국의 지역에 있는 이웃 국가들은 applaud, 칭찬을 해하고 있다는 거죠. 칭찬을 했습니다. Biden, like his predecessor, has defined China as a strategic competitor and emphasized his determination to meet the challenge posed by Beijing. 그의 전임자처럼 바이든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정의해왔고, 그리고 중국 정부에 의해서 제기된 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그의 결단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바이든은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Indo-Pacific countries generally support this approach.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이 접근 방식을 지지합니다. While there are differences in terms of their closeness to China and tolerance for risk, no country wants the regional order to be dominated by Beijing. 비록 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어떤 가까운 밀접함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고, 가까움의 관점과,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그 위험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어떤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차이들이 있지만은, 어떤 나라들도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장악되어지는 그 지역 질서, 이 지역의 질서를 어떤 나라들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Asian capitals will now be watching closely to see if the long-announced strategic shift to China in Washington's strategic posture actually takes place, now that U.S. forces have left Afghanistan. 그래서 아시아의 수도들은, 그러니까 중국 정부, 중국의 이웃 국가의 수도들이겠죠. 즉 뭡니까? 당사국, 아시아의 정부들을 말하는 거죠. 수도에는 그 국가의 수도에는 그 국가의 정부가 있으니까 Asian capitals라는 것은 Asian governments라고 해도 되겠죠. 아시아의 각 정부들은 현재 밀접히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이라죠. will now be, 현재 밀접히 관찰하고 있을 거라는 거. 뭘 보기 위해서 if 뭐 할지 안 할지 본다는 거예요. 올해 와싱턴에서의 올해 이제 선포되어 온 그 워싱턴, 그러니까 미 정부의 전략적 입장에 있어서 그 올해 선포되어져 왔던 아시아로의 전략적 변화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왜? 이제는 미국의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을 떠났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올해 선언되어졌던 아시아로의 전략적 변화가, 전략적 이동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아시아의 각 정부들은 현재 밀접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been attempting to build on its predecessors' policies by constructing a multilateral framework to deal with China. 바이든 행정부는 말이죠.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다자간의 프레임워크를 만들므로 위해 다자간의 다자간의 어떤 구조체를 만들어서 자신의 전임자의 정책 만들므로 인해서 자신의 전임자, 즉 트럼프의 정책이죠. 자신의 전임자의 정책들에 더해서 자기만의 것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시도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말이죠. 그죠? 빌드온이라는 것은 그 어느 위에서 여기에 이걸 전임자의 정책을 바탕으로서 그 위에 이제 건설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위에 한다고요? 다자간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트럼프는 다자간의 프레임워크를 안 만들었다 이 말이겠죠. In February, Biden held the first ever summit of 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also known as the Quad, the Indo-Pacific Forum comprising Australia, Ind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2월달에 올해 2월달이겠죠. 2월달에 바이든 사상 첫 번째의 사자 간의 안보 대화를 열었습니다. 이는 사자 간의 안보 대화는 또한 쿼드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는 호주, 인도, 일본, 미국으로 구성되어진 인도-태평양의 포럼입니다. Since April, Biden has met with the Japanese Prime Minister Yoshihide Suga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confirmed they will work together in their response to China, emphasizing in their joint documents the importance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4월달 이후 바이든은 일본의 국무총리인 요시히데 스가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을 만나서 그들은 이 세 명은 모두가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서 함께 중국에 대한 그들의 대응을 함에 있어서 함께 노력할 것을, 함께 협력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확인을 하면서 그 자신들의 공동 문서에는 타이완 해협에서의 안정과 평화의 중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분사 구문이죠. 이게 과거이기 때문에 이것도 과거겠죠. confirmed가 과거이기 때문에 emphasizing도 과거겠죠. 그죠? This is a deterrence by words. 이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서를 한 거죠. 공동 문서를 한 것은 이는 말로 하는 억제입니다. This is a deterrence by words. 이는 말로 하는 중국에 대한 억제입니다. The purpose is to send a strong and clear message through summit meetings and joint documents that it is unacceptable for China to unilaterally upend the current global order and to call on Beijing for restraint. 근데 이렇게 하는 이 말로 하는 이 억제의 요 목적은 말이죠. 정상회담과 그 joint document, 합동 문서를 통해서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중국이 유니레더럴 일방적으로 현재의 세계 질서를 갖다가 뒤엎는 것은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그리고 또 베이징은 좀 자제를 해야 한다고 요청을 하는 그런 강력하고 그 명백한 강력하고 클리어한 강력하고 이렇게 명백한 그 메시지를 갖다가 보내는 것이라는 거죠. The Chinese government has pushed back strongly against such calls, but the latest round of diplomacy seems to have had some effect in deterring Beijing's assertiveness. 중국 정부,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는 강력히 그러한 요청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외교 회담들은 중국의 그런 단호한 태도, 그죠? 중국의 그런 단호한 태도를 갖다가 억제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효력을 보여줘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외교 회담들을 보면은. Take the Taiwan Strait. Sinc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igned their joint statements on April 16, provocations by Chinese military aircraft toward Taiwan have declined significantly. 그러면 하나로서 그러면은 대만 해협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일본과 미국이 자신들의 공동 성명을 4월 16일에 사인을 한 이후 중국의 군용기가 대만을 향한 도발들은 상당량 하락을 줄여왔습니다. 합의를 하니까 대만 해협에 대한 중국 군용기의 도발들이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According to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Taiwanese Ministry of Defense by the newspaper I wrote for, the Nikkei,
248 Chinese fighter or bomber aircraft entered Taiwan's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on a total of 70 days between January 7 and April 16. 내가 글을 썼던, 내가 이제 기고를 했던 신문에 의한 신문에 의해서 타이완 국방부로부터 나온 그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신문에 의해 according to the analysis from the 그러니까 이 신문 분석을 갖다가 대만 국방부가 인용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따르면은 아이로포 뉴스페이퍼 그 신문이 뭐냐 하면은 니케이 신문이라는 거죠. 니케이 일본 신문 니케이 신문인데 248대의 중국 전투기 혹은 전투기하고 이제 폭격기죠. 폭격기 포함해서 전투기 중국의 전투기가 폭격기 포함해서 248대가 총 70일간에 걸쳐 가지고 1월 7일과 4월 16일간의 사이에 있는 총 70일간에 걸쳐서 대만의 항공 방위 식별구역을 침범을 들어갔다는 거죠. 70일간에 248대의 중국 군용기가 그 군용기에는 전투기도 있었고 폭격기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70일간에 248대가 들어갔는데 근데 between April 17th, April 16는 뭡니까? 16일 날은 일본과 미국이 합동성명을 사인한 날이죠. 그 바로 다음 날인 April 17, between April 17 and July 25. 그러니까 뭐 여기는 한 38일 정도. 아니지. 4월달, 7월달이니까, 그죠? 4월달이고, 7월달이니까, 5, 6, 7. 거의 뭐, 잠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계산해, 며칠인가 한번 봐야겠죠, 그죠? 며칠, 일, 시작 날짜가 4월 17일이죠? 4월 17일이고, 끝날짜가 7월 25일이란 말이죠? 7월 25일이다. 그러면 며칠일까요? 요 사이가 며칠일간인가요? 99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99일간, 70일간에 248회의 중국 파이터가 있었는데, and such incursion took place on 30% fewer days and involved 55% fewer aircraft. 근데 그런 incursion 그런 침입들은 30% 더 낮은 날에 55% 더 작은 군용기가 관련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게 30% 더 낮은 날이라는 것은 70일보다 99일이 30% 더 많다는 말이겠죠. 그죠? 이거는 99일 아닙니까? 100일에서 하루 빠지는 거고, 제뉴얼이 1월 7일이었죠? 1월 7일에서, 그죠? 4월 16일이었죠? 4월 16일. 이게 70일간이란 말 아닙니까? 그죠? 이게 70일간인데, 뭐야, 며칠? 1월 7일에서 4월 16일 아닙니까? 다시. 잠깐만, 이게 오류가 났는데, 이상한데, 이거? 갑자기 이상한데? 4월 99일이었죠? 이거는 70일이란 말 아닙니까? 그죠? 며칠? 이것도 99일인데요? 이때도 99일이네요. 그죠? 1월 7일부터 4월 16일도, 잠깐만, 테스트 해보자. 그럼 98일이 나와야 되는데? 98일 맞죠? 그죠? 이때도 99일 맞단 말이죠. 99일이다. 16일, 이게 99일간이란 말이에요. 99일간이요. 제가 오류가 난 게 아니었네요. 그냥 99일이고, 이때도 99일이고, 이때도 99일인데, 그렇잖은, 그런 침략은 30% 더 낮은 날에 5%의 더 낮은 군용기가 들어갔다는 말은 이때 99일이고 이때도 99일인데
침입한 날도 미군이 그저 중국 군대가 대만 해협을 침입한 날도 30% 줄었고, 그리고 들어온 비행기 숫자도 55% 더 줄었다 이런 말이죠. China's intention is unclear, but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draw closer together and signal their willingness to cooperate on the Taiwan Strait, China may be reconsidering whether it is a good idea to escalate military provocation at this time. 중국의 의도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좀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또 대만 해협에서 협력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보냄에 따라서 보냄에 따라서 중국은 아마도 이 시기에 군사적인 도발을 악화시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재고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While China is highly unlikely to stop its military provocations against Taiwan, Biden's diplomacy could at least complicate Beijing's calculus. 중국은 매우 아마도 중국은 대만에 대한 자신들의 군사적 도발을 멈출 가능성은 매우 가능성은 매우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외교는 최소한 북경의 계산법을 복잡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But what is the next step? 하지만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다음 단계는 뭔가요? What the U.S. administration must do now is to work with the like-minded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to ensure that the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can be won. 근데 현재 미 행정부가 지금 현재 해야 하는 것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내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행정부가 지금 현재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Deterrence by words alone without effective measures to back them up will not let the United States and its partners gain an advantage against China. 말 하나만으로는 그 말을 갖다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어떤 조치들이 없이 말 하나만에 의한 그런 억제는 미국의 그 파트너들이 중국에 대항해서 어떤 이점을 얻게 하지는 못하게 할 것입니다. This won't be easy for Biden. 이는 바이든에게 있어서 쉽지는 않은 것이죠. What makes it tricky is that the risk tolerance in relations with China varies greatly from country to country. 좀 더 좀 더 이렇게 좀 어려운 면은 이 상황에서 좀 더 어려운 면이라는 것은 중국과 관련한 그 위험을 갖다가 인내할 수 있는 위험의 인내도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굉장히 그 폭이 매우 다릅니다. 위험에 대한 중국과 관련한 인내도의 폭에는 중국과의 위험을 인내할 수 있는 것에서는 from country to country varies greatly. 그 나라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폭넓게 다양하다는 거죠.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risk tolerance and thus the greatest willingness to stand up to China are Japan and Australia. 이런 말 하죠, 그죠? 가장 큰 위험을 갖다가 중국과 관련해서 가장 크다란 위험을 인내할 수 있는 나라들은, 즉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크다란 어떤 의지를 가진 그 나라들은 일본과 호주입니다. Both are long-standing allies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a treaty obligation for their defense. 이 두 나라 모두, 즉 일본과 호주 모두 오랜 미국의 동맹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미국은 자신들의 이 두 나라의 국방에 대해서 협정적인 어떤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죠. Approximately 55,000 U.S. troops stationed in Japan provide the country with the security umbrella. 대략 stationed in Japan, 미국에 주둔해 있는 대략 55,000명의 미군 부대는
이 나라니까 일본이겠죠. 일본에게 안보 우산을 제공합니다. It also helps that both Japan and Australia are geographically separated from China by sea. 그리고 또 일본과 호주 두 나라 모두 중국으로부터 바다에 의해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 또한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이죠. Conversely, the countries of mainland Southeast Asia, geographically close to China and highly dependent on the Chinese economy, have a much lower risk tolerance. 역으로, 근데 이와는 반대로 바다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일본과 호주는. 근데 그와 반대로 본토 mainland China, Southeast Asia, 본토에 있는 내륙에 있는 동남아에 있는 이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그리고 중국 경제에 매우 높게 의존을 하고 있는 이 동남아 국가들은 이 인내를 갖다가 참을 수 있는 데서 훨씬 낮은 인내력을 훨씬 놓으니까 훨씬 낮은 위험 인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붙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 경제에 또 매우 높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Laos, Myanmar, which share land borders with China, and Cambodia, which is also close to China, typically seek to avoid antagonizing their big brother. 라오스와 미얀마는 중국과 그 land borders, 육지 국경을 갖다가 공유하고 있는 라오스와 미얀마, 중국과 캄보디아와 육지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라오스와 미얀마. 라오스, 미얀마 한번 볼까요? 라오스죠? 이게 라오스죠. 그죠? 라오스니까 중국과 그거 있죠? 그 다음에 미얀마? 요게 라오스입니다. 미얀마? 그죠?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은 어디였죠? 제가 아프가니스탄 있고,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가 어디였죠? 캄보디아. 여기가 캄보디아죠. 그죠? 그렇다. 그럼 중국은, 여기가 중국이고. 근데, 그죠? 리스크 무시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중국과 매우 가깝다. 무로 인해서 전형적으로, 라오스와 미얀마는 전형적으로 자신들의 큰 이웃을 갖다가 적대화시키는 거죠. 적대화시키는 것을 피하는 것을 찾습니다. According to a recent poll by the Yusof Ishaq Institute that asked the respondents in 10 Southeast Asian nations which country they considered the most influential economic power and the most influential political and strategic power. China came in first place with 76% and 49% respectively. Only 7% and 30% of respondents respectively named the United States. 뭡니까? 여기까지가 요거죠. 한 문장, 여기까지가 이제 종속 구조구. 그죠? which country? 어느 나라, they consider. 어느 나라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경제 강국이고, 또 그리고 어느 나라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정치 전략적인 강국인가, 즉 경제 강국인가 정치 전략적 강국인가, 각각 두 개 질문을 했죠. 이것을 갖다가 10개의 동남아 국가에서 물었는데, asked the respondent, 응답자들에게 물었죠. 누가 물었냐면은 이삭 협회
물었는데 요 협회가 낸 그런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요 두 가지를 물었단 말이죠. 10개의 Southeast Asian nations들에게, 그죠? Southeast Asian countries들에게 10개국에게 어느 나라가 니네들은 동남아 니네 국가들 중에 니네들에게 어느 나라가 가장 니네 나라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국가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전략적인 어떤 강대국인가 그러니까 China came first place. 중국이 제일 먼저 왔다는 거죠. 76% 경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코노믹 파워,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강국은 76%가 중국이라고 그랬고 49%가 이제 정치 전략적인 파워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겨우 이제 7%만 그죠? 7%와 이 응답자들이 7%와 30%가 각각 미국을 말했다는 거죠. 즉, 이 10개국의 나라에서 약 7%의 사람들만 미국이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강국이고 30%만이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전략적 강국이라고 대답했다는 거겠죠. 동남아 10개국에서 If Japan and Southeast Asia are at the extreme ends of strategic risk tolerance, India and South Korea fall somewhere in between. 만약 중국과 그죠? 중국과 동남아 국가가 전략적 위험의 인내도에 대한 극단의 끝에 있다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있다면 인도와 대한민국은 그 사이 어느 곳에 있습니다. India is a major power with the nuclear weapons but has ongoing border disputes with China and doesn't want to risk excessive military tension by provoking China too much. 인도는 현재 핵무기를 가진 주요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국경 분쟁을 가지고 있죠. 국경 분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을 너무 많이 도발함으로 인해서 과도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South Korea is highly dependent on China economically, trading more with China than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ut together. 대한민국은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put together 합한 것보다 중국과 더 많이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China's cooperation is indispensable if South Korea is to have any hope of solving the North-South reunification issue. 게다가 중국의 협력은 이게 또 계속 대한민국 얘기가 나죠. 중국의 협력은 대한민국이 북한, 남북 통일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이 남북 간의 통일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이 중국의 협력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즉,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고, 그죠? 미국하고 일본의 수출량보다 합친 거에 중국의 수출하는 양이 더 많다. 그리고 통일을 하려면은 남북 통일을 하려면 중국의 협력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입장을 보내고 있죠. 근데 경제 협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무역, 수출을 하는 양이 그렇게 더 많긴 많죠. 한데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수출 구성품을 들여다보면 과연 어디를 의존하고 있을까? 중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수출 내용을 보면, 물론 파는 건 더 많아. 근데 그 파는 내용들은 전부 다 중간재가 70% 이상이 중국에게 중간재를 팔고 있죠. 부품 같은 거, 그죠? 그러면 중국은 그 부품들을 자기네들이 다 소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 부품을 이용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죠. 스마트폰, 텔레비, 세탁기, 뭘 만들어겠죠.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미국, 유럽, 이런 것들에 물론 한국에도 역수출하고 팔고 중국도 일부 소모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재를 산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소모하는 국가는 미국과 우리가 중국에 판 물건을 실제 소비자는 어디입니까? 미국과 유럽이다. 근데 만약에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서 그 물건들을 안 사고 다른 나라에서 산다면 우리나라는 그 중간재를 중국에 팔 필요 없이 다른 나라에 팔면 된단 말이죠. 오히려 이 상태는 중국이 한국에게 의존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죠?
한국의 부품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거꾸로 마치 어리석은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인들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게 의존을 하고 있다. 이따구식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 히로유키라는 사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중국의 도움이 필수 불가결하다. 과연 그럴까요? 중국의 도움이 필수 불가결할까요? 중국은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협력을 하는 척만 할 뿐이지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국가가 남북 통일을 함에 있어서 없는 국가라는 것을 누가 이거는 뭐 어리석은 정치인들은 알고 뭐 모른 체하고 뭐 이제 돈 들어고 하니까 그렇겠지만은 현명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중국은 절대 순망치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은 절대 북한 남북이 통일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럼 북한은 원할까요? 김정은은 지 먹고 잘 살라고 그러지. 북한은 또 그러면 뭐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안 원하죠.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 현재 정부나 이런 데는 원할까요? 이해찬이라는 사람은 30년 집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북에 모두 통일을 실제로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중국과 짝짝꿍 해가지고 현재에서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겠죠. The higher the tension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the more likely it will be that countries with less risk tolerance fear being caught in the middle, take a neutral position and avoid supporting the United States.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 관계가 더 높으면 더 높을수록 더 적은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더 적은 국가들은 중간에 끼이는 것을 두려워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더 more likely. it 하는 것이 더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미국을 지지하는 것을 피할 거라는 피하고 미국을 지지하는 것을 갖다가 피할 가능성이 더 more likely 하다는 거죠. 대디야 이 모든 것이 it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뭡니까? 한국은 미국을 지지하는 것을 갖다가 끝까지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고 한국은 미국을 갖다가 지지하는 것을 피할 가능성이 더 높다. 뭐 현 정부라면 모르겠죠. 그렇게 지금 미국의 일본의 누구죠 이거? 이렇게 히로유키 아키타라는 사람이 미국의 외교정책 잡지인 Foreign Policy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죠. 그죠? Beijing knows this, of course, and will continue to pain Washington as the interloper, increasing military tension in the region. 근데 북경은 중국 정부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물론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워싱턴 미국 정부를 갖다가 이 지역에서 군사적인 긴장 관계를 높이고 있는 그 간섭을 무단으로 끼어드는 간섭자, 개입자로서 색칠을 계속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개입하는 간섭자야. 즉 대한민국에게 중국이 미국 쟤들은 이 지역에서 자꾸 군사적인 갈등 관계를 갖다가 높이는 간섭자의 개입자야. 이렇게 계속 할 거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이 말이 터무니없는 이 말이 됩니까? 그죠? 이게 할 수 있으면 한다고 중국이 한다고 먹힙니까? 대한민국에? 근데 이 얘기를 갖다가 지금 Foreign Policy의 일본 사람이 히로유키라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To avoid such consequences, the Biden administration would be wise not to escalate its deterrence by words. 그러한 그 결과를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말로만 하는 자신들의 그 억제력을 강화시키지 않는 것이 말로만 하는 그들의 억제력을 강화시키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 될 것입니다. Instead, it should quietly engage like-minded countries. 그 대신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조용히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을 끌어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누굽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일본, 호주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남았죠? 지금 스페시픽 부터 이만큼 남았는데요. 지금 44분 지났습니다. Specifically, U.S. Indo-Pacific policy must aim for two medium-term goals. 특별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은 두 개의 중간 목표를 갖다가 두 개의 중간 목표를 정조준해야만 합니다. The first is to rebuild the trade system and reintegrate the United States so that Indo-Pacific countries can gradually reduce their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첫 번째는 무역 시스템을 재건해서 미국을 갖다가 다시 재통합시켜야 합니다. 그렇므로 인해서 무역 시스템을 재건하고 미국을 재통합을 해서 인도태평양의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중국에 대한 자신들의 경제 의존성을 줄여야 하는 것. 그리고 second, the United States must work with its partners to prevent the military balance in Asia from leaning further toward Chinese dominance.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은 자신의 파트너 국가들과 즉 일본, 호주, 그죠? 일본, 호주, 인도겠죠. 자신의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균형이 중국의 장악 쪽, 중국의 득세 쪽으로 좀 더 기우는 것을 예방해야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찌끄리는 거죠. 막 하면서 일본하고 좀 계속해라. 중국, 한국 통일 문제도 있고, 무역 문제도 있고, 리스크 톨러런스가 낮다. 막 중간에 막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on trade strategy.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been significantly behind if it even has a strategy at all. 그리고 무역 전략에 있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 왔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무역 전략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이라도 있었다면 말이죠. 그냥 전략 자체도 없었다 이 말이겠죠. 전략 자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전략도 없었다 이 말이겠죠, 사실은. The anti-trade Trump administration withdrew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반무역적인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는 TPP에서 탈퇴를 했었습니다. Given domestic opposition to trade agreements and the 2021 midterm elections to win,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to return to trade negotiations for the time being. 무역 합의에 대한 국내의 반대와 그리고 또 2021년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당분간은 무역 협상에 되돌아오는 것은 어렵게 될 것이라는 거죠. If this situation continues, China's domination over the Indo-Pacific trade system is likely to become overwhelming.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도태평양 무역 시스템에 있어서의 중국의 장악은 압도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대지 못할 정도로까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d if China takes an irreversible lead in the regional economic order, it will have a deep impact on the security order as well. 만약 중국이 이 지역에서의 동남아 지역에서의 동남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질서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선두를 취하게 된다면은 중국은 안보 질서에 대한 심오한 영향 또한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오한 영향 또한 경제 질서를 갖다가 뒤집어 선도하게 되면은 안보 질서조차도 이 지역에서의 커다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중국이. 그건 당연한 말인데, 근데 중국은 지금 망하고 있단 말이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지금 중국 망하고 있는데. 그죠? 이 사람,
In November 2020,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expressed a clear desire to participate in the Comprehensive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the revised TPP signed in 2018 by 11 countries, not including the United States. 2020년 11월 달에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은 TPP, 항태평양 파트너 협력관계에 대한 TPP에 대한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전진적인 어떤 협력에 참여하겠다는 명백한 의지를 시진핑은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1개 국가에 의해서 2018년도에 사인된 개정된 TPP는 미국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There's a strong view in Washington that China will not be able to meet the agreement's required standards and thus it may be bluffing. 근데 워싱턴에서는 이 다음과 같은 강력한 견해가 있죠. 중국은 말이죠. 이 TPP 협력의 협력이 요구하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또 시진핑은 지금 현재 bluffing, 지금 허장성세를 부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워싱턴 정가에서의 강력한 견해가 있다는 거죠. But Beijing shouldn't be underestimated. 그러나 중국은 과소평가되지는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According to a Japanese government source, Beijing is seriously studying how Vietnam, whose economic system is closer to China's than Japan's, was able to join the agreement with the aim to prepare for future negotiations. 중국의 어떤 그 일본 정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징 중국 정부는 심각하게 말이죠. 베트남, 즉 베트남의 경제 정책은 베트남의 경제 시스템은 일본의 경제 시스템보다 중국의 시스템에 더 가까운 그런 베트남이 어떻게 미래의 협력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이 TPP에 합류를 할 수 있었는지를 심각하게 중국 정부는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If it remains difficult for Washington to return to Trans-Pacific trade talks, it should at least engage deeply in other areas that will define economic competition with China in the 21st century, such as rules and standards on digital trade and data protection. 만약 워싱턴이 TPP 무역회담에 되돌아가는 것이 지속적으로 그렇다면은 최소한은 다른 분야, 즉 중국과 21세기에 중국과의 경쟁을 정의할 예를 들어 가지고 디지털 무역이라든가 데이터 보호 같은 이에 대한 그런 규정과 기준 같은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다른 분야에 최소한 그런 데 깊게 관여를 해야만 한다는 거야. TPP에 가기 싫다면은. But the time left for the United States is very long. isn't very long. 하지만 미국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Since the Truman administration's withdrawal from the TPP in 2016, Washington has lost many years, during which China's economic dominance over the region has only strengthened. 그죠? 트럼프 행정부가 2016년도에 TPP에서 철수한 이후, 탈퇴한 이후, 미국 정부는 수년간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수년 동안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인 어떤 장악은 강화되기만 했을 뿐이라는 거죠. In November 2020, for example, 15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led by China and excluding the United States signe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s largest free trade zone. 2020년 11월 달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15개 국가, 중국이 주도했으며 미국은 제외된 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15개 국가들은 이 지역의 포괄적 경제 파트너 협의를 사인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On military side, the U.S. strategy seems more straightforward.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전략은 좀 더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is trying to shift resources to the Indo-Pacific to deal with China's military expansion.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군사 자원들을 이동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he U.S. military is conducting reconnaissance activities, exercises in the Indo-Pacific at roughly the same pace as during the Trump era. 미국의 군대는 거의 트럼프 시절 동안과 대략 거의 같은 페이스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찰 활동과 그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고, 지금 55분 동안 계속 했죠, 그죠, 제가?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지금? However, those efforts alone are not sufficient to maintain a stable military balance in the region.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 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군사 균형을 유지하는데 충분치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남았죠? China's massive expansion of its defense capabilities have upended U.S. military superiority in Asia. 중국의 방어 능력에 있어서의 거대한 팽창은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 우월성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China has about 5 times as many fighter jets deployed in the Pacific as the United States.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보다 약 5배 많은 파이터젯 전투기를 갖다가 5배죠, 그죠? 5 times. 전투기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해 나왔습니다. That is projected to rise to 8-fold by 2025, according to an estimate by the U.S. 근데 이 5배라는 이 수치는 미국의 어떤 산정치에 따르면은 2025년까지 5배가 8배로 늘 걸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21세기 전투에서 숫자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숫자 8배, 10배 이게 많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기술들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말을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Indo-Pacific Command 아니죠. US Indo-Pacific Command 라고 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가면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그렇게 말했다고? 8배로 많다고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사령부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미국에는 사령부가 11개인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왜냐면은 왜 11개가 있나? 왜냐면은 미국에는 왜 11개가 있냐? 왜냐면은 그게 있죠. 항공모함이 11개가 있으니까. 그죠? 각 사령부마다 항공모함이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항공모함이 11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Command Indo-Pacific 아니죠. 미사령부, 미군 사령부. 그죠? 미군 사령부죠, 그죠? 11개일까요? 10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개. 아프리카 커맨드가 있고, 센트럴 커맨드, 사이버 커맨드, 유로피언 커맨드, 인도-퍼시픽 커맨드가 있습니다. 노던 커맨드, 사우던 커맨드, 스페셜 오퍼레이션스 커맨드, 그죠? 특전 사령부죠. 특전 사령부. 스테이트 전략 커맨드, 트랜스포테이션. 잠깐만, 이씨. 제가 꺼버렸네. 그죠? 이 노던 북부 사령부, 남부 사령부, 여기 인도태평양 사령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 Similarly, by that year, China's regional superiority in submarines will be about 6-1 and in warships 9-1. And in warships 9-1. 비슷하게 그 해까지 2025년까지 중국의 그 잠수함에 있어서의 중국의 지역적인 우월성은 약 잠수함에서는 6대1, 그죠? 미군 잠수함에 1개 있으면 중국 잠수함에 6대 있다는 거죠. And warships, 군함에 있어서는 9-1. 미국의 군함은 1대가 있다면 중국의 군함은 9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2025년까지. China is also believed to have deployed about 2,000 ground-based intermediate-range missiles, where the U.S. military has none in the region. 그리고 중국은 약 2,000기의 지상, ground-based는 지상의 중거리, intermediate range, 중거리 미사일을 2,000개의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가 이미 배치해 온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지역에서 미군은 한 대도 없다. 근데 이 중거리 지역에 이제 중거리 미사일이 없는 대신에 이제 한국에게 그걸 풀었죠.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 한국이 이제 그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가 만들고 있죠. If these gaps keep widening, U.S. naval activities in the Pacific could be severely constrained. 만약 이런 차이가, 이런 갭이 계속 넓어지게 된다면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해군 활동은 심각하게 제한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은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했죠, 그죠? 9-1이라도 괜찮습니다, 이거. 9-1이라 해도 괜찮고, 이거 6대1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거 막 찍어내거든요. 군함이라는 것은, 예? 시험평가 기간을 만들고, 그 다음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서, 시험평가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도산 안창함이 지금 현재 3번함을 지금 나온다 그러는데, 3번함까지 나온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1번함이 취역을 못 했단 말이죠. 만들고, 테스트 기간을 거치죠. 시험평가 기간을 또 만든 지 뭐 2년 동안 거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전력화 하는 게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라고 그러는데, 도산 안창함 같은 경우, 잠수함이.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 9배가 많다고 그러지만 그냥 무조건 찍어내기만 했지 않습니까? 테스트 해보지도 않고 평가도 안 하고 그냥 찍어내기만 했는데 그 9배 많은 그 군함들, 9배 많은 군함들, 6배 많은 잠수함들 이 성능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작전하다가 퍼져버리고 뭐 어떻게 뭐든 소음이 난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To address this imbalance and shift resources to the region, the U.S. Defense Department is currently drafting a global posture review, a worldwide restructuring plan for the U.S. military. 이 불균형을 갖다가 다루고, 그리고 이 군사적 자원들을 이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국방부는 현재 전 세계적인 어떤 입장 재검토 초안을 이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고 있으며, 이는 미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구조개혁 계획입니다. The completed withdrawal from Afghanistan could affect this restructuring and allow greater resources to be concentrated on the Indo-Pacific.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완전히 철수한 것은 이러한 구조개혁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the greater resources, 더 많은 자원들이 집중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There also seems to be an ongoing debate in Washington over which military assets to deploy along the so-called First Island Chain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and the second island chain extending from Japan via Guam to Papua New Guinea in the Western Pacific.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계속 워싱턴에서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토론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 토론 내용은 뭐냐 하면은
동중국과 남중국에서의 동중국과 남중국에 있는 소위 제1도련선을 따라서 제1도련선을 따라서 배치되는 그 군대 자산, 그리고 일본과 괌, 그리고 파푸아뉴기니로 이어지는 제2도련, 세컨이니까 제2도련선을 확장하는 제2도련선을 따라서 배치되는 그 위치에서 to play, 따라서 어떤 위치니까 어떤 군대 자산들을 배치할지에 대한 것을 두고서 워싱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론이 있다는 거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이 제1도련선이죠. 그죠? 이 제2도련선인데, 이 제1도련선에 어떤 군대 자산을 배치할까, 미군이. 여기서는 또 어떤 자산을 갖다가 그 미군이 배치할까, 군사력을 배치할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토론이 현재 그 미정부에서 있다는 거죠. 워싱턴에서 있다는 거죠. 그죠? 파푸아뉴기니고.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share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about these discussions with its regional allies since it will have a deep impact on future security cooperation.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현재 워싱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토론에 대해서 이 자신들의 이 지역에 있는 동맹들과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미래의 안보 협의에 대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일본은 중국하고 많이 가깝죠. 인도도 솔직히 인도태평양 지역에 그거라 그러면서, 그죠? 인도태평양 지역에 쿼드, 민주주의 연합체라면서 중국과 대응한다 그러면서, 그죠? 쿼드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쿼드가 뭡니까?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게 민주주의 연합체라면서요. 그러면서 중국과 대항한다면서? 근데 미얀마 사태가 벌어졌죠. 2월 1일 날 미얀마 아웅산 수치가 쫓겨나고 미얀마에서 이제 군부가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군부가 지금 장악하고 있고, 현재 미얀마 국민들은 도망다니면서 지금 미얀마 군부와 투쟁하고 있죠. 민주주의 투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만약에 미얀마 군부를 갖다가 돕는 그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제재를 하겠다고, 그죠? 바이든이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리고 근데 이 미얀마 군부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군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쿼드의 회원국인 놀랍게도 일본, 그죠? 일본과 인도가, 그죠? 인도가 미얀마 군부 편을 들고 있죠. 그죠? 민주주의 중국, 그러니까 이 중국과 가까워요. 이게 중국과 어느 정도 이렇게 그걸 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 계획을 갖다 다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토론되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가능한 많은 정보를,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가능한 많은 정보를 다 공유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죠? 이게, 오히려 대한민국이 미얀마의 군부를 갖다가 비판하고 대한민국이 미얀마 국민들 편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갖다가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In September 2013, then President Barack Obama declare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no longer play the role of world policeman. 2013년 11월 달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8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그 후로 8년이 지났죠. And Obama's remarks seems to be turning into reality. 그 후로 10년이 지났고 오바마의 말은 현실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As the world just witnessed with the U.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마치 전 세계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는 것을 목격했듯이 전 세계 경찰 역할을 더 이상 안 하겠다 했는데 이제 현실로 바뀌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경찰이라면 아프간도 개입해야죠. 근데 경찰은 아니니까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글로벌 리폼.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은 이 아프간을 빠져나오는 것이 중국의 분열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히로유키 이제 이 사람은. 그러면서 막 중간에서 한국하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사이를 막 벌려놓으려고 막 입을 막 실컷 틀어놓고 있죠. 그죠? 막 틀어놓는 거죠. 간사한 입, 막 요렇게 털고 저렇게 털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해도 하는 건 보셨죠? 앞에 쭉? 이들로 아프가니스탄 했죠. 여기까지 했고. Global repositioning, notwithstanding, allies such as Japan know they must, 아이고, 참나. Allies such as Japan know they must play a greater security role. 글로벌 리포징, 세계적인 어떤 위치 재정립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어떤 그 위치를 바꾸는 것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바꾸고 있다고 그러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동맹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압니까? such as Japan, 알아야 되는 거 뭐냐? 일본 같은 그런 미국의 동맹들은 알아야 되는 거. 이 동맹들은, 더 큰 안보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세계적인 어떤 입장을 리포지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그런 동맹들은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That much is 그만큼은 그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What's missing are concrete measures for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o establish a new vision of responsibility and maintain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근데 지금 현재 빠진 것은 뭐냐? 미국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조치들이 없고, 그리고 아까 뭐냐? 미국의 동맹들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새로운 책임의 새로운 분담을 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어떤 조치들이 현재 없다. 이렇게 하죠. 1분은 이 사람이 한 말이 히로유키, 그죠? 지금 1시간 11분이 지났는데요. 히로유키, 아키타, 요 사람이 한 말이 한 70%는 맞았다고 봐요. 70%, 한 80%는 맞는데, 한 20%, 30%는 무지에서 나온 말도 있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자기네들이 동맹이라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많이 깐 내용도 보이죠. 그죠? 참, 진실을 갖다가 8개 딱 갖다 놓고, 나머지 사실이 아닌 것 갖다가 하면서 막 하려고 하는, 이게 참 교활한 요게 참, 그게 보이는 요런, foreign policy. 굉장히 권위 있는 미국의 잡지에 나온, 니케이 신문의 기고가인 히로유키 아키타 씨의 글을 한번 봤습니다. Well, this is it for this video. I hope you've enjoyed this video. If you enjoyed it, make sure you like and subscribe. And don't forget to hit that fucking notification bell.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goodbye.